안녕하세요. 유모스입니다. 오늘 그 지붕 작업을 끝내게 됐는데 늦은 시간이지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지붕 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. 저희가 지붕을 3개의 각도로 저희가 지금 시공을 했는데요. 지붕은 각도에 따라서도 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지붕이 지붕 각도가 한 28도 정도 되고요. 이쪽에 보이는 지붕은 18도 정도가 됩니다. 18도 정도가 되고요. 또 반대편에 있는 이쪽 지붕은 보시면 이쪽 지붕은 한 12도 정도 되는 그런 지붕입니다. 이렇게 지붕이 이제 여러 개의 지붕이 있지만 기본적인 지붕은 제가 28도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. 지붕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비에 내려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누수에 관련돼서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비 올 때는 좀 별 차이가 없지만 눈이 쌓여서 녹을 때 그때 지붕각이 너무 낮으면 이 빗물이 아니라 이 얼음물이 안쪽으로 스며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시면 너무 낮지 않게 지붕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붕에 대한 것 중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붕면을 치는 이 합판입니다. 이 합판이 지금 보통 이제 OSB라는 합판을 치게 되는데 여기는 OSB를 치지 않고 내수 합판을 쳤습니다. 내수 합판이 이 물에 대한 강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으로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게 좀 미끄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좀 시공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좀 비용이 좀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좀 욕심이 나신다면 내수합판을 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이 지붕은 마감을 징크로 할지 싱글로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가운데 부분을 제가 쭉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제 래프터 벤트의 이 공기구멍입니다. 공기구멍 순환 맨 윗부분에 리치 부분에 있는 공기 순환 윗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윗부분을 오픈을 해놔서 공기가 위쪽으로 순환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지붕의 결로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제가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수리를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기와로 하시는 분들이 이 벤트를 시공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. 그래서 왜냐면 이제 기와는 위쪽에 또 덮는 용마루를 덮다 보면은 벤트 구조를 참 만들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생략하시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이제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제 꼭 하자 보수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집들이 꼭 하자 보수를 하게 되고 집이 이제 썩어서 이제 다시 지붕을 다시 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됩니다. 그래서 이 지붕의 각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붕의 각도보다는 이 앞에 있는 벤트의 공기 순환 장치를 어떤 각도라도 순환 장치는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이 끝쪽에 보시면 이쪽 끝은 경사지붕의 한쪽 면만 있는 경사지붕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벤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밑쪽으로 보시면 이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단 쪽에 보면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위쪽 벤트는 아래쪽 그 벤트로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는 공기 순환 장치가 되겠습니다. 이걸 또 이제 지붕면을
조금 짧게 하셔갖고 이게 약간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처마를 뽑지 않고 딱 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런 분들이 이 생략을 좀 많이 하세요. 이제 그 생략을 하시면 목조 건물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벤트는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모든 부분은 다 뭐 아시는 부분이신데, 이렇게 시트, 방수 시트를 이제 좀 마지막 지금 겨울이라서 아침에 되면 이게 미끄러워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을 제가 미리 좀 시공을 해놨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트에, 방수 시트에 이렇게 빨간 줄이 양쪽 끝단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. 이렇게 빨간 줄이 양쪽 끝단에 돼 있는데, 이거는 이제 겹침이음이라고 이렇게 시트를 한 장 위에 이렇게 요만큼씩 옵셋을 내서 같이 겹쳐서 박아주는 그런 선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, 이제 이런 일을 처음 하시거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트를 덮으실 때 이제 요만큼은 겹쳐서 시공하는 선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예. 그리고 하판 시공하는 걸 보면,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 있네요. 이렇게 클립인데, 하판 클립인데요. 이렇게 하판 클립을 이렇게 넣는 이유는 하판에 대한 이 양쪽 이 가운데 부분이 상이 없기 때문에 하판에 대한 강성을 얘 핀이 잡아주는 것도 있고, 요 간극만큼 이게 틈새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하판이 틈새가 있으면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, 특히 이제 겨울에 이렇게 시공할 때에는 여름에 이게 하판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틈새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. 여름에는 차라리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붙여서 시공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한여름에는 이미 다 목재가 다 팽창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시공을 하는데, 겨울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그 클립이나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못 한 두께 정도, 그 정도를 이제 빼고서 시공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보시면 하판 라인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선으로 요만큼씩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내수하판으로 지붕을 했습니다. 나중에 이 지붕편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자보수편이라고, 제가 그 집을 지면서 집에 대한 가장 큰 하자가 무엇인가,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, 나중에 그 하자보수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유목스였습니다.